안녕하세요. 월드엑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12강이고요. 오늘 시간에서는 화면 효과를 다뤄보겠습니다. 제 2강쯤에서 제가 한번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후로는 한 번도 효과 쪽을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화면 효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효과들은 효과룸에 모여 있습니다. 자, 효과룸은 이 미디어룸 아래쪽에 지금 바람개비 모양의 버튼이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효과룸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자,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효과의 개수가 무척 많습니다. 자, 이들 중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효과들만 따로 추려서 볼 수 있도록 이쪽에는 지금 필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D,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여기에는 그 요즘 점점 유행하기 시작하는 그 안경을 끼고 보는 3D 입체 영상 있죠? 그런 입체 영상을 만들 때에도 적용하면은 작동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일반 2D 영상에서도 잘 작동하니까 여러분들 작업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뉴 블루 아트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효과들이 분류되어 있는데, 이 뉴 블루 아트 효과라는 카테고리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뉴 블루 FX라는 그 플러그인 전문 제조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파워 디렉터용으로 만들어서 납품한 효과들이 지금 여기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여기 보시면 뭐 스타일, 시각, 뭐 입자 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차피 그냥 전체 중에 일부를 분류해 놓은 것 뿐이니까 들어가서 뭐가 있나 그냥 한번 둘러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모든 컨텐트 클릭해서 전체 효과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두고요. 보시면 이렇게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작업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 중에 여러분들이 즐겨 쓰시게 되는 것들은 아마 몇 개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몇 개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효과를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매번 찾으시려면 좀 번거롭겠죠. 그럴 때에는 즐겨 쓰시는 효과들을, 자, 여기에 내 즐겨찾기라는 폴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미리 2개를 하나 넣어놨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뉴 파스텔, 뉴 블루 파스텔 스케치 같은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선호하신다면 이거 드래그해서 자, 이 즐겨찾기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안에 원래 있었나 보네요. 다른 거 해볼까요? 뭐 TV 시뮬레이터, 자, 이런 거 선호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추가해주면은 카운트 업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 자주 쓰시는 것들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해서 이제 들어와 보시면 드래그해서 집어 넣어준 효과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주 쓰시는 효과들 여기다가 모아두시면 좀 보다 빠르고 쉽게 찾아 이용하실 수 있겠죠. 또 이렇게 하시다가 이 중에 이제 필요 없는 게 생기면 그 효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즐겨찾기에서 제거라는 지금 항목이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그 효과가 자, 이 즐겨찾기에서 제거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즐겨찾기 목록 안에서만 지워지는 거고요. 이 효과 자체는 여전히 파워 디렉터 효과룸에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자, 다시 모든 컨텐트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필터 쪽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추가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만드시는 방법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폴더 플러스 버튼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 아래쪽에 지금 새 폴더라고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뭐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여러분들이 그 지정해서 폴더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즐겨찾기처럼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따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조금 전에 드래그해 넣은 효과들이 모여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를 추가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효과들 중에 만약 어떤 것을 지우고 싶다, 이제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안 나와요. 자, 지우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지우고 싶은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시다가 이 폴더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폴더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위에 보시면 폴더 마이너스 버튼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이 폴더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지워졌죠? 물론 이렇게 폴더를 지웠을 때에도 아까 즐겨찾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효과 자체는 이 파워 디렉터의 효과룸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카테고리들은 여기에 보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도 똑같은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편리하신 쪽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메뉴라는 지금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클릭해서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렬 기준 같은 거 뭐 이름, 유형, 버전 세 가지 있지만 이름으로 해 두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아이고, 잠시만요. 맨 밑으로 이동했네요. 자, 이름이 지금 선택된 상태인데요. 자, 이름을 한번 제가 선택했더니 그 내림차순, 오름차순 그거 있죠? 자, 그거가 지금 이제 역순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그 순서로 지금 바뀌어요. 자, 여기서 자, 이름으로 해 두시는 게 이름으로 해 두면은 이제 뭐 알파벳 순, 한글 그 가나다 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해 두시면 그냥 되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 아래에는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세부 사항 이렇게 있는데 큰 아이콘은 지금 상태고요. 작은 아이콘 클릭하면 이 그 룸 영역이 좀 좁죠. 이 안에 그 각 효과의 썸네일을 좀 작게 해서 한꺼번에 더 많이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또 그 아래 보시면은 세부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면 썸네일은 이제 보이지 않고 그 효과의 이름과 속성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큰 아이콘 선택해서 원래대로 놔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를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 효과 강좌는 효과를 적용하는 법, 그리고 효과들의 옵션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효과들의 옵션을 키프레임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법 등 해서 이 세 가지를 몇몇 효과를 골라 적용을 해보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효과를 적용하는 법, 그리고 이 효과의 옵션 구조 이 두 가지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옵션과 키프레임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효과들을 적용하는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효과를 이용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효과를 주고 싶은 클립에만 직접 적용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타임라인에 보시면 효과 트랙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효과 트랙을 이용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클립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자, 미디어 룸으로 와서요. 이제 타임라인에 있는 트랙에 제가 클립을 두 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레이크하고 사쿠라를 제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조금 확대해 놓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클립과 미리 보기를 같이 보시라고 제가 이걸 좀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클립을 추가해 놓은 상태에서 자, 다시 효과룸으로 가서 자, 이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선택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가나다 순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유화라는 이름의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클립을 마치 유화풍으로 바꿔주는 효과인데 이제 이 유화 효과를 자, 아래에 있는 이 두 개의 클립 중에서 제가 레이크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크에만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화 효과를 드래그해서 레이크 클립 위로 가져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클립에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유화 효과가 이 레이크 클립에 적용이 돼서 이 레이크 클립이 마치 그 유화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레이크 클립에 효과를 하나 적용을 해봤는데요. 클립의 효과를 적용할 때에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효과를 하나의 클립에 중첩시켜서 적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은 유화 효과가 지금 적용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타일이라는 이름의 효과가 있어요. 다시 이것을 드래그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클립에 올려주시면 이제 미리 보기를 보시면 유화 효과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다시 타일 효과가 적용이 돼서 이제 조각조각 타일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추가했고요. 또 만약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효과룸에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계속해서 이 레이크 클립에 중첩해서 계속 적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적용된 레이크 클립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효과가 제대로 적용이 됐지만 자, 레이크 클립에만 지금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쿠라 클립을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클립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클립에 직접 효과를 지정하는 내용은 이후로도 이제 좀 더 있는데 일단 이 클립에 직접 적용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효과 트랙에 효과를 추가하는 법을 중간에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잠깐 레이크와 사쿠라를 지우고요. 미디어룸에서 다시 레이크와 사쿠라를 아까처럼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레이크와 사쿠라 아래에 보시면 자, 이 마스터 1번 그 트랙 아래를 보시면은 지금 효과룸과 같이 바람개비 모양 그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 트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효과 트랙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다시 효과룸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다시 유화 효과를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 유화 효과를 클립으로 넣지 않고요. 자, 이 그 효과 트랙으로 한번 이렇게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타임라인 상에서 이 효과 트랙의 위에 있는 모든 클립들에는 지금 이 효과 클립이 그 차지하고 있는 시간 범위가 있겠죠. 자, 그 범위만큼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레이크 지금 이렇게 효과 적용되고 있고요. 자, 사쿠라로 와서 보면 이 사쿠라 클립에도 이제는 그 유화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효과 트랙에 추가된 이 그 효과 클립은 다른 클립들처럼 자, 이렇게 끝을 잡고 늘려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타임 슬라이더를 그 지점에 두시고 여기서 분할을 눌러서 이렇게 클립 자체를 분할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잠깐 지울게요. 자, 뒤에 있는 부분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고요. 그러면 자, 이 정도에서는 효과가 잘 적용되고요. 자, 이 정도로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자, 효과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근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효과 클립의 위쪽에 있는 클립들에 효과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시면 자,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는 잘 효과가 적용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번에는요. 제가 이 벚꽃 클립을 사쿠라 클립을 아래로 내려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마스터 2번 트랙으로 한번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봤더니 자, 이 유화 클립이 지금 그 적용되는 이 범위 안에서 타임 슬라이더를 이렇게 클릭해서 자, 화면을 볼게요. 미리 보기 화면을 봐도 지금은 유화 효과가 사쿠라 클립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효과 클립 아래에 놓인 클립에는 이 효과가 지금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에 제가 그 타임라인 트랙 편에서 말씀드린 그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에서는 아래쪽에 놓인 클립일수록 영상에서는 위에 놓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이 효과 트랙에서 효과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위로 이 벚꽃 클립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그 벚꽃 클립은 효과에 적용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비디오 트랙은 이와 같이 구성을 해 둔 상태에서 이 전체에 걸쳐 자, 효과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이 효과 트랙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이동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 주세요. 이것은 트랙을 어떤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그 기능인데 전에 역시 타임라인 트랙 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동할 목적지를 골라주는 건데 자, 이 효과 트랙이
마스터 2번 트랙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모든 클립들의 효과를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트랙 2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효과 트랙이 우리가 지정한 위치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은요. 자, 아까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 있죠? 지금은 이렇게 효과 트랙을 아래로 옮겼더니 이제는 이 그 사쿠라 클립도 보면은 자, 이 유화 효과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일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효과 트랙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클립들의 효과를 적용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참고로 이 효과 트랙에는 자, 여러 개의 효과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까 클립의 그 효과를 적용했을 때 있죠. 하나의 클립에 여러 개의 효과를 중첩해서 적용하셨던 거. 자, 그렇게 이 효과 하나에다가 다른 효과들을 중첩시켜 줄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삽입 덮어쓰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앞에 간격이 선택됐네요. 자, 이런 데 클릭하면 되고요. 이렇게 효과 트랙 안에서는 효과를 여러 단계 중첩시킬 수 없고요. 이 효과 트랙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하나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 트랙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여러 개의 클립들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효과를 연속적으로 좀 편리하게 주고 싶으실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클립에 효과 적용하는 내용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효과들 제가 좀 지워줄게요. 자, 사쿠라 클립은 다시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 이 레이크에 자, 순서대로 유화 적용하고요. 자, 다시 또 타일을 이렇게 추가로 중첩시켜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먼저 유화 효과를 적용한 상태에서 여기에 다시 조각난 타일처럼 보이는 타일 효과를 준 겁니다. 이제 클립에 지정한 효과들을 관리하고 또 옵션을 보며 수정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클립을 선택해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기능 단추 표시줄을 보시면 여기에 효과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효과 설정이라는 이름의 창이 룸 영역에 열립니다. 이 왼편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적용했던 두 개의 효과들이 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이 오른편에는 각 효과에 대한 옵션들이 표시되고 이것들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 유화를 선택하면 유화에 대응하는 옵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또 타일을 선택하면 타일 효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왼편을 보시면 이렇게 적용된 효과들이 그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타일 효과를 지금 선택을 해뒀어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그 위와 아래를 향하는 방향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타일이 선택되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위로 이동이라는 버튼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던 타일 효과가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 방향 버튼을 눌러서 이 효과들이 적용된 순서들을 여러분들이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자, 또 타일 선택해서 아래로 내려줄게요. 자, 원래대로 해놓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효과가 적용되는 순서가 갖는 의미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유화 효과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타일 효과가 적용이 된 겁니다. 자, 미리 보기를 와서 보면요. 유화 효과가 적용이 돼서 화면이 유화풍으로 바뀌고 이것을 다시 조각난 타일 모습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일 그 가장자리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타일이 깨끗하게 나눠져 있죠. 자, 근데 제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이 두 개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타일 클릭해서 위로 올려줬습니다. 이제는 타일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유화가 적용된 거죠. 이렇게 효과의 순서를 바꿨더니 자, 미리 보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먼저 타일로 조각을 내고 이것에 대해서 유화 효과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테두리 부분까지 유화처럼 보이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효과가 적용되는 순서가 가지는 의미, 자, 이것으로 파악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효과가 적용되는 순서에 따라서 화면의 연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이 목록의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그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효과들 중에서 이제 만약 지우고 싶은 그 효과가 있을 때에는 그 지우고 싶은 효과를 선택하시고요. 이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효과가 적용이 취소됩니다. 지워지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자, 다시 보시는 것처럼 복구가 되고요. 또 효과를 지우지는 않고 이대로 둔 상태에서 적용만 하지 않고 싶을 때는 옆에 보시면은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 체크박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해제하시면 자, 미리 보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체크박스를 해제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이렇게 가서 체크를 해주면 이제 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체크를 풀었다가 또 체크했다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적용되기 그 전후를 비교해보고 싶을 경우나 뭐 그 외에 또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체크박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의 옵션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유화에 체크를 풀어서 타일만 적용된 상태로 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타일이 선택된 상태에서 보시면 이쪽에서는 타일 효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타일 개수라는 옵션이 있는데 자, 이것을 조정하시면 여기에 표시된 이 숫자대로 이 그 클립을 조각을 내줍니다. 아마도 여기에 표시된 이 숫자는 이 클립에서의 그 가로로 쪼개지는 그 타일의 개수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보면은요. 7일 경우에는 자, 가로로 지금 7개로 쪼개져 있죠. 더 낮춰보면은 6개. 자, 이런 식으로 이 수치는 아마도 이 그 클립의 가로로 지금 쪼개지는 타일 개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배경 색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아래에 자,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보면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팔레트가 열립니다. 자, 뭐 이쪽이나 여기 있는 프리셋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자, 어떤 거로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클릭해서 여기 확인 눌러서 선택하게 되면 배경 색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지금 미리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타일들의 그 사이에 보이는 배경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타일의 체크를 풀어주고요. 유화를 선택하고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옵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세부 사항이라는 옵션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100이네요. 이 슬라이더를 제가 조정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0에서 올려서 지금이 100 상태고요. 자, 다시 내리면 지금이 0입니다. 제가 미술 쪽은 잘 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붓터치의 강도나 뭐 그런 것에 따른 느낌 조정이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타일에서는 타일 개수라는 옵션명이 있었죠. 이것은 뭐 들으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세부 사항이라는 것은 이름을 봐도 그게 뭘 뜻하는 건지 알기가 좀 힘듭니다. 읽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옵션 이름들은 이해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 이용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뭘 뜻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되지 않는 이름들은 여러분들 그 이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슬라이더를 조정해 가면서 미리 보기로 그 느낌을 보시면서 아, 뭐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조정할 수 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차피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한글화한 거기 때문에 파워 디렉터 안에서 보면 여기저기 그 이름이 읽어봐도 언뜻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돼서 써 있어도 그래요. 이것은 뭐 파워 디렉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뭐 종종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옵션을 조정하시다가 원래 효과의 그 기본값으로 돌리고 싶을 때에는 자, 이 아래 보시면은 재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 효과가 처음 지정됐을 때 그때 그 기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효과들의 옵션 창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적용 방법 같은 경우는 모든 효과들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어떤 효과든 뭐 효과 트랙에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원하는 클립에만 중첩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효과들에 있어 동일하지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효과들의 옵션은 각 효과들마다 옵션의 구성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도 조금만 볼까요? 자, 여기 X표를 눌러서 효과 설정 닫고요. 이 중에서 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여기에 지금 꽃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꽃을 드래그해서 레이크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효과 버튼 누르고 자, 효과 설정으로 와서 이 꽃이라는 효과가 어떤 건지 그것만 좀 집중해서 보기 위해 자, 이 효과의 체크는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선택을 해서 지금 봤더니 아까보다 옵션들이 좀 다양해졌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이름 읽어봐도 이건 무슨 말인지 뭐 샘플 무게, 일광 번호, 촬영 각도 이렇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기도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냥 이렇게 슬라이더를 옮겨가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자,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그냥 눈으로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느낌이 나오는 효과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다시 X 누르고요. 여기 보면은 레이저라는 효과가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고요. 화면이 좀 많이 달라졌네요. 다시 효과 버튼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는 꽃 체크 풀어주고 레이저 클릭해서 이 레이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금 이런 화면 효과를 구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퍼센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역시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퍼센트가 뭔지 몰랐는데 자, 이렇게 조정을 해보니까 아마도 똑바로 보이는 영역 그리고 이렇게 레이저 효과가 적용되는 영역 이것에 대한 퍼센티지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화면에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자, 이거 그냥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느낌이 나오는 정도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이쪽에 봤더니 위치라는 이름의 버튼이 있네요. 자, 아까 타일 같은 경우에는 배경 색상이라는 그 옵션이 있었는데 이 레이저에는 자, 위치라는 또 다른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 궁금하니까 일단 이 버튼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자, 이렇게 초점이라는 이름의 대화 상자가 하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를 봤더니 자, 빨간색 점이 하나 있네요. 이거 자,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보니까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뭐 이 정도로 조정을 해놓고 제 설정은 우리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것을 클릭하면 예, 초기화되는 거 그거 맞나 보네요. 자, 다시 원하는 대로 자, 이렇게 조정을 해두고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쪽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꽃 효과면 꽃, 또 레이저 효과면 레이저 효과 각각 거기에 맞게 조금씩 다른 형태의 옵션 조절 장치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궁금한 효과들을 하나하나 클립에 적용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이거저거 그냥 편하게 만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영상을 만드실 때 가져다가 이용하시면 되겠죠. 살펴보시면 대부분 아, 이런 용도구나 하고 아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 보니까 어떤 효과를 썼다는데 좋아 보여서 효과를 들여다봤는데 봐도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자세하게 이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나 또 다른 분들이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성장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 씬의 주인공이 되는 아기의 모습만으로도 화면이 예쁩니다. 여기에 불필요하게 많은 효과를 추가하게 되면 오히려 그 보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효과가 많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당한 것을 골라서 불러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효과를 적용하고 옵션을 살펴보는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 옵션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해보고 효과 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따로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